이제 가장 변화의 중심이 앞서서도 질문했지만 이제 출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존의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제가 출가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을 이제 결단코 그러한 회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이렇게 구조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청소년 교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부교무님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 청소년 교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청소년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온불교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도덕 교사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 사상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저는 사실 도덕책에서 원불교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에서. 그러니까는 과연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가 교도 가운데서 교사인 분들도 많고 교과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서 역사, 사회, 도덕 이런 교과서들이 급별로 있을 때 거기에 내용이 적당하게 실려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처럼 수능 문제로 출제도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익숙한 들어본 그래서 뭔지 최소한의 것은 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뭐 원불교가 뭐 불교의 종파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시초문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요새 막 뭐 어떤 모 종교처럼 이제 이단 논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리는데 청소년 같으면은 일단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실려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점검하고 또 대학교에서의 철학 교과서나 뭐 여러 가지 교재 속에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가, 내용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굉장히 수많은 좋은 어린이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좀 다양하게 원불교의 이야기를 뭐 그림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이렇게 쉽게 해서 어디서나 이제 사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딘가에 가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서 뭐 예수 하면은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석가모니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서점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기념품이라든가 문화 상품들 있잖아요. 그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로고가 담겨 있는 뭐 볼펜을 쓰고 제가 이게 그거거든요. 일부러 이거를 다른 비종의 원불교 사람들을 만날 때 써요. 그러다가 하나씩 줘요. 그 틈만 나면 여러 개 사가지고 나눠주고 또 그래서 몇 마디를 또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인사동에서 재작년인가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론상도 있고 아니면은 재밌게 이제 원불교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계기로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화 방법은 아까도 많이 뭐 나왔지만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뭐 유튜브, 뭐 SNS, 인스타그램 뭐 등등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저희 교당에도 젊은 교무님이 계시는데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2번인가 올리셨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자꾸 권하고 그냥 교무님의 뒤에 있는 분이 아니라 휘젓고 다니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역할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1시간 반 예상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단체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추가 교무님들도 애쓰셨지만 제가 교도님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줬기 때문에 교단이 이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을 것 같은데 제가단체에 같이 이렇게 몸담고 있으신 분으로서 좀 더 제가 교도님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혹시 제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아니, 늘 경청들은 하시죠. 이제 이게 의사결정에 모든 조직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사이는 좋죠, 서로들. 싸우고 그런 사이들은 아닌데 의사결정 과정과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동등하게 지느냐
연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교단에서 좀 과중한 임무를 주시면 제가를 뭘 믿고 이런 걸 맡기시냐고 언제든지 도망가면 그만이지 하면서 이제 농담을 건네는데 늘 도망갈 후보자로 제가를 너무 보지 마시고 우리 봉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안 도망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를 저희도 약간 저희라고 하면은 마치 너무 갈라놓은 것 같지만 제가라고 해서 생사 문제에 뭐 덜 고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내가 여기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서원이 약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제가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래서 이 교단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할 것임을 다 믿으시고 계시죠 또. 네, 다 믿고 계신 거고 여기에서 연결을 돼서 말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저희한테 참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는 이 경계가 참 분명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경계가 희미한 시대를 만나서 희미한 채로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뚜렷하게 사는 두 개가 양립이 안 되는 건데 양립을 해야 되는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었다는 이제 개교회당기 다음번 교법의 청서를 보면은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가 종교의 틀을 깨라. 이 종교 저 종교 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출제가 간에 그게 없는 거다. 그래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가 되라라고 하신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희미해질수록 대종사님의 말을 듣는 정말 너무 어려운 숙제를 받은 그러니까 경계선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대종사님 말씀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 경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아주 그냥 찰나의 경험을 한 게 이제 작년에 라다크에 갔을 때예요. 저희 한우란 운동에서 인도 라다크에 지금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라다크는 이슬람교도와 불교도가 섞여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주로 불교도가 많은데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페샤와르 예전가는 지금은 이거 어디야?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불교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 아이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 서쪽에서도 이 교육이 무료 교육이니까 받고 싶다 해갖고 해달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거긴 위험지대라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으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요. 안 갔는데 뭐 지자체 장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아이들 교육을 잘했죠. 잘하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뭐 한마디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세상엔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는데 하면서 자력 양성 얘기를 했어요. 자력 양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학부모들이 와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종사님 자력 양성 얘기 좀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영어 번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좀 읽어줬는데 근데 제가 그 이슬람 마을에 가서 만약에 이들에게 원불교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했으면 저는 총 맞았겠죠. 그쵸? 그러나 이들을 원불교 교도로 개종을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 전체를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가리킬 수는 있겠어요. 가서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원시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건가?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혹시 이제 그래도 입교를 시키고 원불교 교도가 인도에도 몇 명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또 그걸 안 하고 이제 한우란 운동에 다닌다고 하면 제가 이제 혼나는데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들이 정말 알라신의 참 제자면은 대종사님의 참 제자가 되고
혹은 티벳 라다크에서는 이제 달라이 라마의 참 제자면은 우리 대종사님의 참 제자가 되고 다들 살던 대로 살면서 개벽 시대를 맞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살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우리 교단이 세계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계의 문제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닌 희미한 경계 속에서 우리가 더 영역을 넓혀 나가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희미한 경계 속이라는 말이 네 굉장히 요즘 시대에 진짜 더 와닿았네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네 공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청소년 교화 사업회를 맡고 계세요. 네. 이제 앞으로는 미래 세대를 이끌지 못하면 우리 교단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온씨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꼭 온씨가 아닌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업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청소년 교화는 제가 어릴 때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남직교당 출신인데 하여튼 저희가 원청 20주년 때 청년이 150명이 넘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근데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교당에서 놀았어요. 교당에서 뭐가 있었냐? 없어. 탁구대 하나 있었는데 탁구대도 발이 하나 없는 탁구대 해갖고 좀 기울어진 그러면서도 캬 놀았단 말이야. 근데 놀 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 놀고 뭐 가서 교무님들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그때 뭐 가식도 주고 라면도 많이 먹고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게 정말 그건 나 때죠 나 때. 근데 지금은 저도 그런 고민을 청소년 저도 이제 사실 매 청소년들 만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게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지금 3번을 읽었어요. 저도 딸들이야 다 이제 성장했지만 가들도 뭐 카톡을 보면 뭐 은어를 쓰고 뭐 약자로 이음 디음 쓰고 뭔 얘기야 도대체 왜 너들은 그렇게 쓰냐. 야들 좀 이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지금 청소년들 이렇게 막 불안한 것 같아도 열심히 정말 걔들 일시키면 잘해요. 잘해요. 잘하고 우리 뭐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 조교들도 보면 정말 저런 애들이 그러구나. 그래서 첫째 청소년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예비교육자 이렇게 나와서 부교무님으로 나와서 보면은 거의 뭐 연령대도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을 우리 예비교육자 시절에 청소년을 이해하고 제가 이렇게 접근하고 안 되거든. 안 돼요. 근데 우리 정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제가 이번에도 이제 중앙교육부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원무님들이 하고 청소년 교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55세더라고 보니까. 응? 물론 할 수도 있겠지,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야,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라도 읽어봐라. 응? 그래서 첫째는 청소년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를 해서 다들 있는 대로 봐줘야 돼. 있는 대로. 우리가 공부가 그거잖아요. 있는 대로 봐줘야 돼. 있는 대로. 저는 수업 시간에 자도 그냥 내비둬요. 가서 피곤하겠다. 다음에 이제 그럼 애들이 다 마음이 있거든. 응? 그래서 있는 대로 가들이 인정하면서 야들하고 어떻게 이제 함께 할 것인가. 근데 걔들은 요즘 청소년은 다 이었어야 되잖아요. 응? 다 아무 필요 없어. 야하고 자. 야하고 자가 없으면 뭐예요? 잘 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 청소년들도 다양한 콘텐츠하고 접속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울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제 초연결 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도 그렇지만 일반도 정말 이때 교화를 해야 된다 이제 더욱더. 그래서 교화단 교화를 해서 교화단도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교화단 내에서도 이제 3단 좀 몇 개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저는 이제 분산 공유형 다
다 있는데 그것을 공유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도 청소년을 이해를 하고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럼 청소년은 정말 좋은 뭐 있으면 한 번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애들에 근데 그렇게 좀 청소년 이해를 하고 또 뭐 물론 뭐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것을 이제 추가제가 같이. 저도 사실 성장한 게 청소년들을 제가 유년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 교무님도 많고 근데 다 그렇게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교무님이 설교하시고 우리가 다 청소년들 관리하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좀 돼서 그 청소년 교화가 지금 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보니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국은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추가제가 그야말로 청소년 교화만으로 정말 더 추가제가 이렇게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 교당에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함께 하되 단 그거 있어요. 저는 우리 다 제가지만은 우리 교무님들은 다 우리 교법으로 무장돼 있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 제가들은 그렇지 않은 분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바탕하고 안 되면 계속 하면서 해야 돼. 그렇게 같이 공부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가야지 그냥 밖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하다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네.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혹시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온라인 질문 올라온 거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없나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는 온불교에 바란다 한마디씩만 하고 마칠까요? 네. 앞으로의 온불교 이런 모습만 좀 더 변했으면 좋겠다. 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교당 내부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끌고 나가서 좀 세상 속으로 가는 노력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당 문이 좀 더 활짝 열려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청소년들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닫힌 교문이 아닌 이런 열린 문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 저는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굉장히 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종류의 활동들을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이제 청소년 우리 학교 아이들과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김장 담그기를 5시간 동안 아주 빡세게 했거든요. 힘들다고 난리 났을 텐데 힘들다 그러나 좋았다. 다시 기회가 되면 오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같이 만들어내서 열린 교당으로 드나듦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우리 여자 교무님들의 복장이라든가 머리 이런 것도 파마도 하시고 네 우리 애들이 말하는 유관순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과감한 좀 혁신도 있어서 좀 원불교가 이렇게 시대를 선도하는 종교였듯이 이 시대의 혁신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말 받아서 정말로 100년 전 원불교 여성 교무님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세련되고 가장 멋쟁이였을까를 상상하면은 지금의 복장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본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하시고 싶은 거를 하시면 좋겠고 바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원불교가 새로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다 우리 교무님 편들은 하여튼 그 집단이 이제나 어디나 발전하려면 이제 우리가 뭔 일 있을 때 경계를 당했을 때 바로 우리 본래 마음자를 찾다네.
그러듯이 저희가 우리 원불교가 더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하려면은 내실화를 저는 계속 쓰겠다 곳곳에. 그래서 내실화를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 지금 우리가 대종사님 우리 교전 정전에과 교류가 있는지 또 우리가 갖고 갈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해서 단단한 내실화. 내실이 콘크리트하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성장 뭐 가지만 해봤자 뿌리가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원불교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고 이 시대에 정말 어떤 그 시대의 비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또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교로서 그런 종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으면 문제인데 내용은 너무 풍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출가제가 함께 우리가 실현하고 만들어가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새시대 새종교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로 해서 저희가 한우라신문 창간 25주년 기념해서 온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 기획해서 특별 자담을 마무리했습니다. 5번 참여해주신 패널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회에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동구리 TV가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생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합력으로 교단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코로나19를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